예,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 네. 자, 김문수 대표 나오네 마네 했는데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김문수의 등장보다는 오히려 전환길의 입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일종의 말하자면 찬성 전환길이냐 반 전환길이냐. 그러니까 찬길이냐 반길이냐. 이게 지금 이번 전대의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김문수도 나오고 나경원도 나오고 뭐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당의 혁신과 쇄신 이런 어떤 건너가기형 이런 전대가 아니라 전환길 씨의 입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를 용인하느냐 마느냐가 당의 지표와 가늠자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표와 싸울 사람,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독재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전환길 씨를 품고 가느냐 버리고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의 지금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프레임이 된다면은 이건 전대도 아닌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과거를 회귀하느냐 미래로 가느냐 또 이렇게 좀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 발짝도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일종의 제2의 시즌2 윤석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어떤 게 더 큰 쇄신인가 어떤 게 더 큰 혁신인가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또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로 가는 이 과정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일종의 반 이재명 전선을 얘기해도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크게 들리는 바람에 저는 상당 부분 좀 앞으로 행보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 전환길 씨와 관련된 목소리 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개방하고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열린 대화 그 열린 대화가 한번 해보고 막 자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와 같은 뜨겁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예,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용광로, 뜨거운 걸 녹일 수 있는데 집체를 다 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방을 다 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길 씨, 과거에 이제 전광훈 목사도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세력을 다 끌어안는다면 그렇게 바깥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전환길 씨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국민의힘을 앞으로 끌어안고 가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를 넘겨야 그게 지금 가능한데요. 저 김문수 이제 후보자를 붙여도 되겠네요. 김문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려면 어떤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던 그 세력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길로 대표되는 그런 그 아스팔트 세력에 대해서 배척이라든가 이 당에 못 들어오게 아주 강경 발언을 하는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 바로 이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여기서 지금 개혁을 이 혁신을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따로 떨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2의 대선 국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모든 이 세력을 또는 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론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당대표 또는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세력들의 그 철저한 아주 뒤에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진 부장,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7월 12일부터 14일까지요. 보면 아직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넣어놓은 건데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윤 세력과의 절연, 탄핵 찬성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도 이제 곧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이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파이로 봤을 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의 이 거리를 둬야 된다는 여론이 일단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렇죠. 여론조사죠. 근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입니다. 아마 그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기 그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당의 이 전당대회 시스템 자체를 국민 눈높이보다는 이 강성당원의 좀 의견을 존중하는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전당대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용광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 저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정강훈 씨가 만들었던 자유통일당 거기에 초대 당대표가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극우 정당에 가 있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극우 정당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사실상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점점 더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혹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쇄신안,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이 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윤희숙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응대표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예, 김주익 대변인. 지금 윤희숙 위원장의 지목한 4명의 혁신 대상 인물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장동혁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물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윤상현 의원은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문수 후보의 얘기는 다 품고 가야 된다. 내부 총질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국민의힘 의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쩔 걸로 보세요?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위에서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뜻을 받아준 거냐? 저는 또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소위 이 몰매를 맞았다. 그 뭐 그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다구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몰매를 맞고 나왔다고 하는 비대위의 회의, 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혁신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할 역할은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전당대회 그렇죠.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보면 이제는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당의 개혁안, 쇄신안 이런 것들을 던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당원들은 평가하는 시간이 남아있을 텐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뭔가 쇄신과 변화를 지금의 이 극우 세력까지 안방을 내어주면서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뤄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한계 씨는 내가 왜 극우냐? 나는 보수주의자고 자유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몰이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한계 씨의 입당과 이 김문수 후보의 출마로 또 국민의힘이 한바탕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